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4년 6월 1일부터 15일 6월 초순입니다. 6월 초순에는 뭐 중요한 구조들이 있는 거는 아닌데 되게 자잘한 구조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어요. 특히 아주 빨리 움직이는 수성 그리고 금성이 쌍자궁 20도에서 25도 사이에 항성의 밭에 이번 초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금성인 분들은 아주 뭐 정신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겪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다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6월 1일에 수성이 카프 날골 점성술의 대표적인 흉성이랑 만나는 그런 구조고요. 6월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돌발적인 통신 불능이나 기기가 작동을 멈춘다든가, 특히 이제 전기, 위성, 통신, 전화, 케이블, 서버 뭐 이렇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사람이 통신이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어떤 설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루틴대로 반드시 전해졌어야 할 어떤 메시지가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전해지지 않아서 심각한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비즈니스 관련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안 전달되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 못할 만한 약간 특이한 이유로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예상 못한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금성이 알고보다 조금 먼저 황소자리 알파성인 알데바란이랑 만납니다. 5월 31일 오후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데이트, 소개팅, 선짜리처럼 어떤 애정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남에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간이고, 심지어 이날이 그 주말이기도 해요. 토일을 끼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죠. 다만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수성 알골 회합의 영향 때문에 이게 약간 허세나 과장 같은 게 끼어들으면,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단서가 포착이 되면 되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게 불필요한 오해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언제나 알골이랑 만난 별은 빠른 시간 안에 알키오넨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쌍자궁 0도 20분에 있는 알키오네랑 수성이 6월 3일에 만납니다. 어쨌든 이게 알키오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계산을 때려야 되는 부분에서 뜬금없는 열정 같은 거를 쏟아붓다 보니까 적자가 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개선 안 하면 폐업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 열정만 쏟아붓다가 정신없이 적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송을 한다든가 철저하게 이제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다 보니까 쟤 나쁜 놈이에요, 나 대신 좀 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살짝 죽이고 냉철하게 이제 증거라든가 어떤 사실관계 위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었고 제가 가해자고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때 그러다가 큰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월 3일에 해왕성이 쉐아트랑 만나요. 순흉성 쉐아트랑 만났는데 이게 자그마치 4개월 동안 유지가 됩니다. 5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왕성은 뭐 어쨌든 명왕성 다음으로 느린 행성이기도 한데 순흉성인 쉐아트 근처에서 역행 정지를 하는데, 얘네들이 뭐 명왕성, 해왕성은 역행 정지 해봤자 몇 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4달 가까이 두 융성이 유효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회합을 하는 붙어 있는 되게 난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우, 홍수, 익사, 선박 침몰, 수인성 전염병, 대규모 약물 중독, 뭐 그 외에도 그냥 웬만한 그 침이나 체액으로 전달되는 모든 전염병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물과 수분, 액체 여기에 관련된 재해나 참사 같은 게 벌어질 확률이 평소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게 뭐 케냐, 파푸아뉴기니, 브라질 이런 데에서 정말 때 아닌 폭우 같은 게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산사태 같은 거 혹은 뭐 쓸려 나가가지고 죽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6, 7, 8월에도 계속 된다는 거. 그리고 시아트의 가장 무서운 키워드는 자살이에요. 자기 파괴 욕구, 타나토스. 타나토스를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살 빈도가 확실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울증 환자들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 우울증 환자들은 항우울제 복용을 어쨌든 떼먹는 일이 없고 거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순간 삑 하는 걸로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류, 술이죠. 진통제, 마취제 관련 업계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일종의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류, 사람의 어떤 고통을 마비시키는 류의 그런 어떤 물품 관련으로 아마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을 먹여 살릴 대박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쪽 관련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수성하고 목성이 회합을 이루어요. 6월 2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순수하게 목성이 수성한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 속도나 순발력 같은 걸로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약이나 투자에서도 단타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계약이나 투자 이런 것들의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보다는 평소보다 그러니까 천천히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자기 스타일이라고 알고 고수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에서도 의사소통이나 어떤 서로 경쟁 혹은 서로 마주봐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하면서 숨겨진 본질적 의미 같은 거를 탐구하고 궁구하지 말고 겉으로 바로 드러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천착을 해야 돼요. 그쪽에 집중을 해야 서로 오해가 안 생깁니다. 자, 3일 후에 금성이 리겔이랑 만납니다. 리겔도 순길성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별인데 6일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뭐 알데바란하고 마찬가지로 금성하고 만났을 때 리겔은 데이트, 소개팅, 선짜리 이런 데 특화된 대표적인 구간이에요. 이때도 뭔가 일정을 잡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알데바란보다 좀 더 리겔 쪽이 캐주얼하기보다는 포멀한 만남. 그러니까 소개팅보다는 진짜 뭐 선 혹은 뭐 결혼정보회사를 끼고 있는 어떤 만남 이런 데 좀 더 적합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토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6월 8일이고요.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말싸움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거나 숫자나 문구의 작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계약 같은 걸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자가 아니고 뭔가를 하면 안 돼가 주가 되는 계약.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때 A 측은
1, 2, 3을 하지 않고 B측은 1, 2, 3, 4, 5를 하지 않도록 우리 잘 합의를 합시다. 이런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오히려 전에 안 했던 좀처럼 손이 안 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의 계약을 맺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지 말자. 금지 조항이 들어가는 그런 계약은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인하고 부부 사이, 애정관계로 얽힌 사람들 사이에 말이 길어지면 좋지가 않아요. 가급적이면 말은 짧게, 행동이 우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같은 날 수성은 알데바란이랑 만나고 있어요. 6월 8일 하루 동안 유효하고요. 아주 괜찮은 구조입니다. 이거는 알데바란이랑 수성이 만난다는 건 현 시대에서 쌍사궁에서 수성이 룰러십을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도자랑 매수자 모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소위 윈윈 계약을 하기에 적합한 날이고요. 이날 하는 계약이 윈윈이 되기가 쉽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등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얻으려면 이날에 예약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평소 다른 때 하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조언이나 그런 어떤 조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금성은 다음 날부터 쌍자궁 20도에서 25도 사이에 위치한 쌍자궁의 항성의 밭에 진입을 합니다.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평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되게 몰려서 터지기 때문에 평소처럼 특별한 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에요. 하루에 4-5번 정도 계속 연속으로 터져서 A를 수습하기 전에 B가 터지고 A, B를 다 수습하기 전에 C가 터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통 이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정신을 놓거든. 그러지 마시고 정신을 놓지 않고 정신 차리고 주변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0일 화성은 미라크랑 만나요.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성이었죠 아마. 예. 6월 9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작동을 합니다. 화성하고 미라크의 만남은 과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밤의 속성에 가깝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되게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어떤 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험하고 되게 거친 사람, 되게 재미있어 보이긴 하는데 험하고 거친 사람이랑 만났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가 약간 험한 일을 당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충동 억제가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사람도 동물이잖아. 동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의 충동 억제가 참 안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곱게 표현하자면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보편적인 선의를 잠시 접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가 나기가 쉬워요. 개한테 물린다든가 고양이한테 ringworm이 옵는다든가, 그러니까 악의하고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성은 리겔이랑 만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수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 빠르지 않는 금성을 따라잡고 있거든.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며칠 오차로. 6월 11일 오전부터 12일 새벽까지 리겔이랑 수성이 유효 회합을 맺습니다. 이때도 무척 도움이 돼요. 리겔이랑 만난다는 건 수성이 쌍자궁에서 룰러십을 얻는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중요한 문서, 유효한 문서,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걸 제출하거나 논문이나 원고를 투고한다거나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를 송부할 때 되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유리하거나 혹은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보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좀 평소 안 쓰는 큰 돈이 오가는 그런 매매 계약을 차분하게 진행하기에 좋아요. 첫 계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도금
그 주면서 이제 상황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잔금 치르면서 완전히 확정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좀 큼지막한 규모 있는 계약을 진행하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토성이랑 사각을 맺어요. 6월 11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자, 요거는 좀 깝깝합니다. 그 구닥다리 상사가 유능하고 아이디어 좋은 부하 직원을 억누른다든가, 그래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기득권 매너리즘이 뭐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전에 맨키로, 예? 전에 맨키로 하면 뭐 대충 손해는 안 보니까, 이런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그런 의사결정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고도 묻어버리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좀 깝깝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면 물론 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몹쓸 놈들. 그러나 공론화시켰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구조가 바뀔 수는 없어. 이때 뭔가 구조가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앞뒤가 좀 막혀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직후의 수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쌍자궁 항성의 밭에 진입을 합니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하루에 2번 정도 터질 수가 있어요. 금성이 항성의 밭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성이 항성의 밭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닥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 뭔지,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짓이 뭔지,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찔러 온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혹은 하면 절대 안 되는 일,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인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없으면 진짜 쓸려갑니다. 휩쓸려 가버려. 그래서 이게 결코 좋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은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4년 6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